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에 뭐 많이 아시죠? 조현병. 네. 옛날에는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좀 뭐 위화감을 준다 그럴까요? 좀 사람들이 그 말에서 좀 싫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현병 이렇게 이제 그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요. 그 조현병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누구를 해쳤다, 치료를 안 받아갖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게 그렇게 만든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저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랬죠. 조현병이라는 건 참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려운 병입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요. 약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약보다 더 조현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약은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약이 빠진 경우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니까 주식을 빼놓고 반찬만 먹는 격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조현병은 참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그게 뭐 꼭 조현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환청이라든지 피해의식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게 관계염려 또는 관계망상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조현병이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 현상일 수 있죠.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이 증상만 있으면 이건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이 뭐냐? 조종망상하는 겁니다. 뭔가가 나를 자꾸 시킨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든다. 내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다. 하여튼 뭔가가 나를 조종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붙여도 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증상이 조종망상인 겁니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근데 옛날 이제 진단명으로 정신분열증 그랬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되는 경우예요. 제가 경험했던 두 케이스를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수련 받을 때 얘기입니다. 벌써 한참 전 얘기죠. 근데 그때 아마 20살, 21살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젊은 친구가 왔는데 굉장히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환청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붙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환자가 힘들어해요. 약을 주는데 약을 먹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고 그러면서 또 병동 생활은 다 합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탁구 치자 그러면 또 탁구도 같이 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이제 이렇게 단체적인 행동이나 이런 어떤 리크레이션하고 그런 상황이 지나가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않고 그냥 자기 침대에만 앉아갖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입원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됩니다. 대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수련 받을 때는 거의 24시간 환자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적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뽀라 그러죠.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진짜 특별한 환자 아닌 다음에는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다 하는 게 통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한 달쯤 되면 그 정도는 대개는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얘기를 안 해요.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얘기를 안 하는데 하루는 아침 회전을 돌면서 스승님께서 이제 쓱 가면서 툭 하고 한마디 물어보시는데 좀 배신감 느꼈어요. 이 친구가 툭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지구로부터 자꾸 멀리 우주로 떠나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되묻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섭겠나. 자기가 지구에서부터 점점 우주로 이렇게 우주 미아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돼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약 먹고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저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툭 하고 급소를 툭 하고 찔러니까 이 친구가 툭 하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더 저한테 다니는 환자가 있습니다. IT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이제 관리하고 이제 이러는, 그런 게 상당히 유능해요.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수도 뭐, 저한테 지금 한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십몇 년 전에 연봉 6천, 연봉 8천 이렇게 받았으니까 상당히 고급 인력이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환자가요, 정신과 의사가 무슨 투시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웬만하면 이제 속 얘기를 털어놓긴 하지만,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저한테 다니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은 요즘에 와서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자꾸 자기를 대통령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할 때 자기는 도저히 대통령 될 만한 그런 묻기는 아닌데 자꾸 대통령이 되라고 그래갖고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나? 그거를 지난 1년 동안 이제 직장 때려치우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한테 여자를 4명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계획을 세워라. 근데 저하고 와서 이 얘기하면서도 빙긋빙긋 웃으면서 그건 참 아닌데요. 그런데요, 원장님, 요새는 자꾸 그게 더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한 50% 반반이었었는데 요새는 한 7, 80% 진짜 믿어져. 자꾸 대통령 되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제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또 하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열 현상이죠.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우리 이제 공부하는 책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주 유영을 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낸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망상이죠. 내가 조종당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사나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본인한테는 그것이 참 신비롭지만 진짜로 자꾸 느껴져서 거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고 아주 심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가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해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약을 먹어도 이렇게 약에 저항이 돼서 오랫동안 증상이 잘 안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조현병도 어떻든 약을 쓰면 적어도 90% 이상은 치료적인 효과가 있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 이제 완전히 황폐화가 돼 갖고 길거리 이렇게 그냥 다 벗은 채 다니고 이랬던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잘 보기가 어렵죠. 근데 약을 먹는 한에는 그렇게 인격의 황폐화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설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 느껴지시면 꼭 약 먹도록 권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현병의 특별한 증상인 조종망상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